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팔 운동에서 이제 2두 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벨 컬입니다. 스탠딩 바벨 컬. 서서 하는 바벨 컬 동작이죠. 요거 이제 이지바를 쓰고 있습니다. 이지바가 여러분들 제가 3두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팔꿈치가 상완골의 방향이 영향을 받겠죠. 손목이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3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언더그립으로 잡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잡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2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팔꿈치의 자유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가게 잡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약간 안으로 회외가 되는 그립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외, 팔꿈치가 안으로 모이는 상완 2두근은 2개의 근육이죠. 2개의 근육 중에 단두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단두 안쪽이죠. 안쪽에 개입이 많아진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잡게 되면 단두의 개입은 물론 있지만 외측두의 개입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지바를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무게를 쓰기가 편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무게가 올라가면은 몸을 많이 쓰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몸 통제 잘 하고 하는 것 같아요. 25kg 조금 덜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스트렝스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몸을 써야죠. 써야지 스트렝스 운동이죠. 내가 고립한 상태에서 스트렝스 운동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스트렝스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거죠. 팔꿈치 구부렸을 때 단축성 수축 유지되는 구간까지. 이제 2두 운동, 팔 운동 잘 못 하시는 분들 보면 구부렸는데 2두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운동들이 마찬가지지만 운동 동작 세트 중간 안에서 근육의 활성도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 진리 같은 부분이 법칙이에요. 세트 안에 근육에 내가 주동근 쓰고자 하는 근육의 긴장도는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운동의 이 정통 웨이트 트레이닝의 정의죠. 내려갈 때 신장성 부하.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근육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해당 근육이 손상을 기반으로 다시 재생성을 하는 거죠. 이화작용을 통해서 동화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분해되고 다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그게 재생성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손상된다라는 표현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팔꿈치가 앞으로 빠져 있을 때, 뒤로 들어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이두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증가시킬까요?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입니다. 왜냐면은 힘과 축 간의 수직거리, 이런 운동 역학적인 요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은 중력 방향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팔꿈치가 거의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되죠. 힘 발생을 해야만 얘가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 근육 발달에는 반드시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나는 효율적인 관절 운동을 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힐 거야, 이런 이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근육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케이블 컬입니다. 프리 운동보다 좋은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도가 제한되죠. 자유도가 제한된다는 얘기는 통제하기가 쉽다. 근데 케이블의 장점은 또 뭐예요? 끝까지 부하가 주어지죠. 지금 보시면 밑으로 떨어지는 저항뿐만 아니라 힘이 당기는 방향이 또 앞으로도 당기게 되죠. 그러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것도 빠지더라도, 약간 빠지더라도 얘가 앞으로 당겨 나가기 때문에 신장성 부하를 더 유지하기도 편할 것이고, 얘가 이렇게 위로만 구부리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몸 쪽으로 당기는 힘, 그리고 내 몸 쪽 바깥쪽으로 당기는 저항에 대해서도 신장성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활용도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거 그때 뭐 교육 영상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로프를 통해서 해머로도 할 수 있죠. 해머 컬을 하는 이유와 그냥 바벨 컬, 덤벨 컬을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직한 방법으로,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해머 컬을 했을 때 장두의 개입이 많아진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특성 자체가, 부착점 자체가, 쉽게 말해서 위치가 단두는 안쪽이라 그랬고 장두는 바깥쪽, 얘는 팔을 약간 벌리는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약간 몸에서 멀어졌을 때 장두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단두는 상대적으로 좀 가까워져 있을 때, 또
얘가 이렇게 제가 이 설명드린 적 있었어요. 이렇게 회회했을 때 상완 이두근의 단두가 활성화되죠. 짧아져 있는 긴장도를 보여서 내가 팔꿈치가 펴졌을 때 상완 단두의 집중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두의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회외를 더 많이 시켜야 될 거고, 장두의 개입을 많아지게 하고 싶다는 이제 팔꿈치를 벌려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어깨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황해지니까 요거는 전에 있는 이 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해부학적 이 설명을 하는 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머컬 중에 이제 프리 웨이트로 갑니다. 해머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가 약간 바깥으로 벌어져 있죠. 제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두의 개입이 많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덤벨이기 때문에 회외를 하기도 쉽고 회내를 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팔꿈치가 지금 제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해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죠. 덜 힘들게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꿈치가 앞으로 유지됐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가 통제를 잘하고 하려면 무게를 감소시키거나 개수를 감소시켜서 해야 되겠죠. 무게의 증감으로 내가 통제를 하느냐, 통제를 못하더라도 스트렝스의 이런 파워에 근력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 친구인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뭐 잘하지를 않죠. 이건 일반인 친구입니다. 운동을 좋아해갖고. 지금 이 프리철컬 같은 경우에는 머신인데 약간의 손목의 편안함을 가지고 장두의 개입도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회외가 돼 있으면 단두의 개입이 진짜 집중도가 될 텐데, 얘는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회내를 만들어서 좀 더 이 힘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해머 스트렝스 머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유발하는 근육 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소흉근, 상완 이두근의 단두, 오해 완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는 모르셔도 되고,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완 이두근의 단두 운동을 할 때 어깨가 더 많이 따라다니는 쪽이 어깨 관절이 병적인 운동이 일어나거나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거나 상완 이두근의 단두의 단축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내가 이걸 거울 보면서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근육의 이런 신장 스트레칭이나 이런 컨디셔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깨의 정렬을 무너뜨리는 운동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잘 풀어주고 잘 늘려주고, 그리고 신장성 기능 활성화 시켜서 이제 이 운동 기능에 대한 거 개발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멘트로도 하는데, 멘트는 지금 음소거를 시켰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왼쪽 어깨가 계속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 따라 나오는데 왼쪽 어깨 따라 나오는 거 통제해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통제를 못하죠. 왜냐면 이제 힘드니까, 통제 범위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팔꿈치 관절도 어때요? 벤치에서 엄청 많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고 케어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든 구조적인 진짜 문제가 일어나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통증에 대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절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 이거는 사실 좀 재미로 넣었는데요.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코로나기가 때 우리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때 이제 운동을 하는 영상인데, 둘이서 원암 운동을 합니다. 케이블로. 근데 원암을 하는 거는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케이블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멀었었으면 팔꿈치를 더 많이 펴려고 했을 텐데, 둘이서 앉다 보니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둘이서 이런 방법으로 좀 재밌게 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대적으로 이제 팔운동 콘텐츠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팔운동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드뭅니다. 팔이 좋은 사람들도 드물고, 저도 팔운동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하고 구조적인 이 근육의 부착점이나 이 구조적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팔운동 발달시키는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조 해부학적인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잘 없으세요. 왜냐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조 해부학이 없으면, 구조 해부학을 모르고 운동을 하면
그 한계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접근하실 때 반드시 이 구조회복에 대한 접근, 이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하게 되면은 내 운동에 대한 힘도 생기고 잘 모르던 거를 이제 이렇게 정체기를 잘 파헤쳐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자, 팔 운동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운동 콘텐츠는 운동 분석 콘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콘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